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의 심장부에서 20년 가까이 회사를 지켜온 40대 베테랑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벌어지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 연준과 글로벌 빅테크가 같은 방향으로 맞물리며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입니다. 인간 노동의 유통기한을 끝내려는 거대한 서막입니다. 당신의 숙련된 경험이 로봇의 알고리즘보다 비싸지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대신 로봇에 매달리고 고금리가 당신의 책상을 압박하는 이 잔인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다음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를 부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당신의 생존을 결정지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퍼즐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026년 현재 미 연준은 3.75%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4.5%라는 정점에서는 내려왔지만 2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기조의 여파는 시장에서 낙관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 수치가 기업들에 주는 메시지는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돈값이 비싸졌으니 비용 효율이 낮은 곳부터 가차없이 도려내라는 명령입니다. 금리가 1%대였던 저금리 시대에는 인재가 곧 자산이었지만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3%대 후반에 머무는 지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비싼 고정비인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회계 잠부가 가리키는 가장 비싼 부품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 대기업의 40대 차부장급 인력입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1.2억 원 수준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은 인당 1.8억 원을 상회합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 퇴직금 적립액, 각종 복리후생비와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은 이 막대한 고정비를 매달 지출하는 대신 한 번의 투자로 수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한 AI 시스템과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이제 사람을 뽑는 대신 구독형 AI를 계약하고 사무실을 늘리는 대신 클라우드 서버를 증설합니다. 자본 비용이 노동 비용을 압도하는 이 시점에서 고금리는 인간 노동력을 기술 자산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한국의 사무실 책상들을 하나둘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애플의 자금 흐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정점에 있는 애플의 행보는 자본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나침반입니다. 최근 애플은 수조 원을 투입했던 애플카 프로젝트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이폰 이후를 준비하며 AI와 자동화로 자본을 대대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기존 프로젝트 인력들을 AI 중심으로 재배치하며 차세대 자동화 기술을 포함한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애플의 R&D 예산은 약 345.5억 달러, 하나로 약 4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이 향하는 곳은 단순 하드웨어 제조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의 판단과 관리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지능형 에이전트 완성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설계하는 미래는 모든 사무 프로세스 속에 지능형 시스템이 공기처럼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휴가도, 연봉 협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86조 원의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숙련된 업무를 알고리즘화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강력한 기술적 대안이 되어 40대 베테랑들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는 대한민국의 로봇 도입 수치입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상업용 로봇 대수 1012대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51대의 약 7배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이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기계와 공존하는 법을 강요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가운 통계적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숫자를 단순히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공장의 자동화 수준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자동화의 DNA가 제조업의 담장을 넘어 40대 가장들이 포진해 있는 화이트 칼라의 성벽인 사무직 영역으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이미 사람 없는 공장을 구현하며 자동화의 정점을 경험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그 성공 방정식을 지능형 AI 에이전트와 업무 자동화, RPA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로봇팔이 용접공과 조립공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했듯이 이제는 디지털 로봇이라 불리는 AI, 알고리즘이 40대 중간 관리자의 주된 업무인 데이터 취합, 성과 보고, 자원 배분 업무를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기계를 받아들이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통계에서는 40대 고용 비중이 하락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40대가 떠나고 있는 그 빈자리는 더 이상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알고리즘과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그들의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 1012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히 공장의 로봇 개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인간 노동이 얼마나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모칸 경고등입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것보다 지능형 시스템 한 대를 들여놓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모두 유리한 역전의 시대. 그 칼날은 이제 사무실에 쾌적한 에어컨 아래 앉아있는 40대 베테랑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은 이들에게 수억 원대의 희망퇴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이 거대한 목돈은 40대 가장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황금 낙하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 돈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기보다 당신을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자본이 지불하는 일종의 합의금에 가깝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통계는 그 환상을 냉정하게 깨부숩니다. 과거처럼 실업률의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40대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대한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40대 실직자가 직면하는 첫 번째 절벽은 1년 안팎으로 길어지는 구직 공백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든든해 보였던 위로금은 3.75%라는 높은 대출이자와 자녀 교육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로 인해 모래성처럼 빠르게 증발하며 가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합니다. 더욱 서늘한 사실은 어렵사리 다시 문을 두드려도 마주하게 되는 재취업의 급격한 질적 하락입니다. 이전 직장과 유사한 처우나 직급을 보장받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이런 내려가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40대의 민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AI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며 조직 구조를 수평화함에 따라 과거 40대 베테랑들이 전담하던 중간 관리직의 역할 자체가 직무기술서에서 소리 없이 삭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제 사람을 뽑아 관리하게 하는 대신 고도화된 AI 라이선스를 계약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서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라는 안일한 믿음은 기술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 앞에서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자본은 당신의 충성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유지 비용과 당신을 대체할 기술의 효율을 비교할 뿐입니다. 이것이 2026년 40대가 직면한 가장 차가운 현실적 지표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40대가 타겟이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 대비 효율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연공서열형 호봉제 구조에서 40대 중반은 임금이 정점에 도달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급변하는 AI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2030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40대는 가장 비싼 유지비가 들지만 성능 개선이나 적응력은 더딘 노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AI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만 지나면 유지비가 전기세와 약간의 서버 비용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에 수렴하는 비용입니다. 숙련된 병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이제는 데이터 분석력과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서 20년 동안 쌓아온 짬이 있는데 설마 나를 대신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업에게 경력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고비용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40대 1명의 연봉으로 신입사원 3명을 뽑거나 아니면 전사적인 AI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자산이 더 이상 프리미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시대. 이것이 임금 피크의 역설이며 40대 베테랑들이 직면한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충성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내일 아침 가져다 줄 수익과 당신을 대체할 기술의 비용을 비교할 뿐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종말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로봇세와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보편적 고소득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0대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면 국가의 전체 소비 기반이 무너져 경제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의 재분배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로봇과 AI를 써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고 얻은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고 이를 소득이 끊긴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진보나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직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배당 시스템 아래에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계급은 당신이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시스템의 지분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의 유통기한은 이제 40대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은퇴 후 남은 50년의 세월을 버티기 위해서는 내 몸이 아닌 기술의 지분이 나 대신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배당금에만 의존하며 최저 생계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기술 자본의 주인이 되어 로봇이 번 돈을 배당받는 자산가가 될 것인가? 기업이 인간 대신 로봇에 투자하는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개인도 주주로서 올라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에 완전히 패배한 시대. 당신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의 이 가혹한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AI 활용률을 현재보다 500% 이상으로 극대화하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8시간 걸려 처리하던 보고서와 분석 업무를 AI를 통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AI를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AI를 부려서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엑셀을 잘하거나 문서를 잘 만드는 능력은 가치가 없습니다. AI에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라고 명령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는 디렉팅 능력만이 유일한 권력이 됩니다. 둘째, 희망퇴직 위로금을 결코 소비나 불안한 자영업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것은 로봇과 무인 시스템이 점령하고 있는 골목 상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귀한 자본은 인류 노동의 표준을 쥐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 로봇 산업의 지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로봇이 번 돈을 나도 주주로서 나눠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당장 구축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셋째, 유연한 적응력을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떤 전문가였는데 라는 고집과 자부심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위험한 밧줄입니다. 내 직업이 내일 당장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도구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시대는 가고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어댑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2026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성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환경, 애플의 46조 원 연구개발 투자, 로봇 밀도 1012라는 숫자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의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40대 희망퇴직은 개인이 부족하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기술 자본주의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갈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동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는 시대.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서 현명하게 시스템을 부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이 거대한 전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로봇에게 넘겨주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황금빛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미래 지도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확정되었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도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 아래로 휩쓸려 사라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